안녕하세요. 원작대의 영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화 최대 수혜자가 아르웬이라면 최대 피해자는 데니소르인데요. 영화에선 많은 장면이 잘렸기 때문인데요. 그가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미르가 프로도와 샘, 골룸을 풀어준 뒤 이틀 뒤 데니소르에게 보고하기 위해 미나스 티리스로 복귀하던 중 나죽을 다섯에게 쫓기게 됩니다. 영화에선 오스킬리아스가 정복당하고 나서 쫓기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었죠. 원작에선 아직입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간달프가 백색 빛을 뿜어서 나주쿨들을 쫓아냅니다. 다만 피피는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르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 피피는 자신이 사랑했던 대장 보로미르를 생각하느라 파라미르를 잊었던 사실에 한탄하고 복귀한 그를 보며 보로미르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따를 만한 대장이라고요. 자신이 사랑했던 대장 보로미르. 여기서 왜 피핀이 보로미르의 이름을 듣자마자 데니소르를 섬기겠다고 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영화에서는 파라미르 혼자서 데니소르에게 보고를 올린 것과 달리 파라미르는 데니소르, 간달프, 피핀이 있는 자리에서 그간의 일을 보고합니다. 이 회의에서 샘과 프로도가 키리스 운굴로 향했다고 간달프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오스킬리아스의 수비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라며 자신의 판단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데니소르는 건수 잡았다는 듯 파라미르를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따박따박 데니소르에게 따졌던 것과는 달리 원작에서는 데니소르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이렇게 데니소르의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따박따박 다 반박을 하잖아요. 참고로 요 대사는 나 좀 이따 간달프 갑니다. 그리고 형제의 처지가 바뀌었기를 바란다는 대사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아버님, 제 행동이 불쾌하셨다면 이런 어망꾸지람을 듣기 전에 아버님의 조언을 여쭐 걸 그랬습니다. 파라미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랬다면 내 판단이 바뀌었을까? 내 생각에 그래도 넌 내 뜻대로 했을 거란 말이다. 난 널 잘한다. 언제나 넌 옛날에 품위 있고 신선한 왕처럼 고상하고 관대하게 보이길 원하지. 만일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평화로운데 그 보좌에 앉는다면 그건 썩 어울리는 일일게야.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사다움은 곧 죽음으로 보상받는다. 그럴 겁니다. 파라미르는 말했다. 그러자 데네소르는 다시 외쳤다. 그럴 거라고? 그러나 내 죽음만이 아니야. 파라미르, 내 아비의 죽음, 그리고 이제 보로미르가 가버린 이상 내가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내 백성들의 죽음이야. 그렇다면 아버님께선 저희 형제의 처지가 바뀌었기를 바라십니까? 파라미르가 물었다. 그래, 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보로미르는 내게 충실했고 또 마법사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그 애였다면 아비가 원하는 것을 기억했을 게고 운 좋게 손에 넣은 것을 내버리지 않았을 게다. 그 애라면 내게 큰 선물을 가져왔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보로미르가 아버지도 못 알아봤을 거라는 대사를 간달프가 합니다. 진정하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보로미르가 그걸 당신에게 가져오진 않았을 거요. 간달프가 말했다. 그는 죽었고 또 훌륭하게 죽었어. 그에게 안식이 있기를. 그러나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어. 보로미르가 만약 그것을 손을 뻗쳐 움켜잡았다면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그걸 자신이 가지려 했을 것이고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자기 아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데네소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데네소르는 이것을 반박합니다. 보로미르가 자신에게 절대 반지를 가져왔을 것이 확실하며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걸 자신이 알고 있고 그것을 반인족에게 맡겨서 그들의 영토로 보낸 것은 미친 짓이라고 간달프를 비난합니다. 그럼 데네소르공 당신은 어떻게 했겠냐라고 물어보자 당신처럼 멍청이나 할 법한 희망을 안 하고 깊은 곳에 소중히 감추고 지켰을 것이라고 하죠. 이후 간달프와 데네소르의 언쟁이 좀 더 이어집니다. 데네소르는 분노하다 다시 냉정을 되찾고 파라미르에게 오스킬리아스에 대해서 묻고 파라미르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는 말을 끊고 파라미르를 바라보며 물었다. 넌 오스킬리아스의 수비대를 어떻게 보느냐? 파라미르는 대답했다. 전력이 그리 대낮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실리엔 부대를 보내 보강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다. 첫 공세가 취해질 곳이 바로 거기니까. 강건한 대장이 필요할 게다. 거기도 그렇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미르는 대답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 형님이 계셨더라면 저 역시 그를 사랑했지요. 그는 일어섰다. 이제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그는 몸을 휘청이며 아버지의 의자에 기대섰다. 그래, 넌 지쳤지. 내가 듣기론 내가 하늘의 사악한 어둠에 쫓기며 멀리서 급히 달려왔다 하더구나. 그건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파라미르가 말했다. 그럼 아나마, 가서 쉬어라. 내일은 더 힘든 일이 있을 테니. 다음날 지휘관들과의 회의에서 모두가 반대하지만 데네소르는 끝내 파라미르를 오스길리아스로 내뭅니다. 영화에서는 지휘관들의 회의가 아닌 데네소르가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대체되었죠. 여기서 영화 속 중요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데네소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쟁에선 모험이 많은 법이지. 카이르 안드로스의 수비대가 있으니 더 이상 군세를 보낼 순 없어. 그러나 난 대하와 펠렌도르를 싸움도 않고 넘겨줄 순 없어. 혹시 여기 주군의 뜻을 따를 용기를 가진 지휘관이 있다면 말이지. 그러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마침내 파라미르가 말했다.
전 아버님의 뜻에 거역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버님은 형님을 잃으셨으니까요. 제가 가서 그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만일 아버님이 명령하신다면요. 난 그렇게 명령한다. 그렇다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나 제가 돌아오면 절 좀 더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건 내가 돌아올 때의 행동에 달렸지. 데네소르가 말했다. 파라미르가 동쪽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을 나눈 사람은 간달프였다. 경솔하게 비탄에 사로잡혀 목숨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댄 전쟁이 아닌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여기에 꼭 있어야 하니까. 그대 아버님은 그대를 사랑하시오. 결국 그걸 깨닫게 되실 거요. 잘 가시오. 이렇게 파라미르는 떠났고. 자, 여기에서 영화처럼 막 비장하게 사람들이 마주하는 장면은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파라미르가 펠렌도르 평원에서 적에게 포위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간달프가 출동해 부상병 일부를 구출해 옵니다. 데네소르는 파라미르도 데려왔냐고 묻지만 파라미르는 끝까지 남기로 했죠. 여기서 데네소르가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화와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파라미르가 돌아왔어? 그가 묻자 간달프가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내가 떠날 때까지는 아직 살아있었어. 그는 펠렌노르로 철수하는 부대가 괴멸되지 않게 후위 부대와 함께 남기로 했어. 그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 그러나 염려됩니다. 그는 지금 너무 강대한 적과 맞붙어 있으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던 적이 나타난 거요. 그러자 피피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직분도 잊고 외쳤다. 암흑의 군주가 나타났단 말인가요? 데네소르가 크게 웃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페레그린. 그는 모든 것이 다 정복되어 내 항복을 받기 전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는 다른 이들을 무기로 사용하지. 다른 모든 위대한 군주들이 현명하다면 그렇듯이 말일세. 반인족, 나도 아직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데 말이야. 그는 일어서서 검은색의 긴 망토를 젖혔다. 그는 망토 아래 사슬 갑옷을 입고 흑색과 은색 칼집에 긴 자루가 달린 장검을 차고 있었다. 자, 여기서 데네소르가 자신도 싸울 의지가 있다. 그 정도로 곤도르, 미나스트리스를 지키는데 열의를 다해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화와는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간달프는 앙그마르의 왕, 나주굴의 대장, 마술사 왕이 그대의 외성을 차지해버렸다고 하고 데네소르는 간달프에게 천적에게 겁먹어 도망쳐왔냐고 비꼬입니다. 하지만 간달프는 침착하게 대꾸합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아직 치유할 수 있는 부상자들을 호송하기 위한 거요. 람마스의 성벽은 이제 많이 파괴되어 곧 모르굴의 대군이 여러 곳으로 넘어들려 할 거요. 그리고 나는 또 이 말을 전하러 왔소. 곧 평원에서 전투가 시작될 거요. 돌격대를 정비해야 하오. 기병들로 이루어진 돌격대 말이오. 거기에 우리의 작은 희망이 달려 있어. 적에게 준비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들에겐 기병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우리도 별로 없어. 이제 로한의 원군이 아슬아슬한 시간에 맞춰져 있군. 데네소르가 대답하자 간달프가 다시 말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될 것 같소. 카에르 안드로스의 패전병들이 이미 도착했으니까. 그 섬은 점령됐어. 어둠의 문에서 나온 또 다른 군세가 동북 쪽에서 오고 있어. 사람들은 당신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쾌감을 느낀다고들 말하지. 미스란디르. 그렇지만 나에게 그건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오. 어젯밤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또 돌격제로 말하자면 이미 생각해 놓았어. 자,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데네소르가 도시의 수에 대해서 이미 다 생각을 해놨습니다. 도망쳐버리는 영화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마침내 오스길리아스가 함락되고 파라미르가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적의 기병과 나주굴들의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데네소르가 기병을 내보내고 간달프도 출격합니다. 이제 퇴각군은 괴멸되기 시작했다. 벌써 사람들은 이리저리 미친 듯 내달리며 무기도 던져버리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땅으로 쓰러졌다. 마침내 궁상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데네소르가 돌격대를 내보냈다. 돌격대 선두엔 돌 암로스의 백조 기사들이 그들의 왕자와 더불어 푸른 기치를 앞세우고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외쳤다. 곤도로를 위하여 암로스가 간다. 파라미를 위하여 암로스가 간다. 그렇게 적들이 흩어지자 데네소르는 기병들에게 퇴각을 명합니다. 파라미르는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맨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의 부하들이 먼저 입성했다. 기사들도 돌아왔고 그 후에 암로스의 기치와 왕자가 따르고 있었다. 말을 타고 있는 그의 팔에는 그 살육의 들판에서 발견된 그의 동족 데네소르의 아들 파라미르가 안겨 있었다. 파라미르, 파라미르. 사람들은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임라힐 왕자는 백색 탑으로 그를 안고 가서 말했다. 영주의 아들은 위대한 무용을 남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데네소르는 일어나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데네소르가 다시 내려와 파라미르에게 가서 그의 옆에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을 때 그의 얼굴은 아들의 얼굴보다도 더 짙은 죽음의 빛을 띤 것 같이 보였다. 이후 성이 영화에서처럼 공격당하며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이 애타게 섭정을 찾지만 데네소르는
파라미르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전령들을 돌려보냅니다. 간달프와 돌 암로스의 왕자가 성의 수비를 대신했죠. 간달프가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적은 계속해서 몰려왔고 전령들은 급히 섭정의 명령을 다시 요청하지만 그는 이미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백색 탑의 방으로 전령들이 다시 왔으며 그들이 아주 급박해 보였기에 피피는 들어오게 했다. 데네소르는 파라밀의 얼굴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첫째 원형 구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군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주군께서는 아직 영주이시자 섭정이십니다. 왜 그 바보들은 왜 도망치지? 기왕 다 타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먼저 타 죽는 게 나을 텐데. 너희들의 불더미로 돌아가라. 난 내 화장대로 가겠다. 내 화장대로. 데네스토로와 파라미르에겐 무덤이 필요 없다. 무덤이 아니야. 미라가 되어 긴장을 자진 않겠다. 우린 서쪽에서 이곳에 배가 오기 전 야생인의 왕들처럼 화장될 것이다. 서쪽 나라 사람들 끝났어. 돌아가 타버려라. 전령들은 인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그리고 피핀에게 의무를 해제하겠으니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죽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핀은 끝까지 의무를 다하겠다며 왕과 섭정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데네소르에게 내동댕이 쳐졌던 영화와는 많이 다르죠. 데네소르는 화형대를 만들고 자신이 시도하면 바로 불을 붙이라고 합니다. 피피는 마침내 데네소르를 떠나 간달프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론두가 등장하는데 북이 요란하게 울렸다. 막대한 힘으로 그론두는 앞으로 돌진했다. 그것은 성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도시 전체에 구름 속에 천둥과 같은 무거운 울림이 퍼졌다. 그러나 철문과 강철 기둥은 그 충격을 견뎌냈다. 그러자 그 암흑의 대장이 등자에서 일어나며 끔찍한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다. 그 소리는 사람의 가슴뿐만 아니라 돌까지도 찢을 듯한 힘과 공포를 동반한 잊혀진 언어였다. 그는 3번 부르짖었다. 그때마다 거대한 충각이 부딪혔다. 그러다 마지막 돌진과 함께 갑자기 곤도르의 성문은 부서졌다. 마치 어떤 저주의 타격을 받은 것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살을 태우는 번개 같은 성강이 일어나며 문은 땅 위에 조각조각 흩어져 버렸다. 나주굴의 군주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 어떤 적도 통과한 적 없는 성문의 아치 아래로 나주골의 군주가 들어왔고 그의 모습을 본 모두가 도망쳤다. 여기서 영화에서처럼 트롤들이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막 버티고 서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외였다. 성문 앞 공지엔 샤도팍스를 타고 간달프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이 세상의 말 중에서 샤도팍스만이 그 공포를 견디며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마치 정막의 거리에 새겨진 조상처럼 침착하게 서 있었다.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간달프가 말했다. 그 거대한 어둠이 멈춰섰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신면으로 돌아가라. 돌아가. 너와 내 주인을 기다리는 무로 떨어져 버려라. 어서 가라. 암흑의 기사는 2번을 쳤쳤다. 그러자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으나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왕관과 망토를 두른 넓은 어두운 어깨 사이에 붉은 불꽃만이 쏟아져 나왔다. 보이지 않는 입에서 죽음처럼 음산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말했다. 늙은 바보여. 지금은 내 시간이다. 죽음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는가. 이제 죽어라. 쓸데없는 욕설을 하지 말고. 이 말과 함께 그는 칼을 높이 쳐들었으며 칼날에서 불꽃이 쏟아져 내려왔다. 간달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팔 소리들. 여기서 세오덴의 기만대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왕이 세오덴을 대적하러 떠나고 피핀이 간달프에게 파라미르의 위기를 알립니다. 간달프는 샤도팍스를 마국간으로 돌려보내고 급히 섭정의 방으로 향합니다. 멈춰라 멈춰.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추란 말이다. 간달프는 문 앞에 돌계단으로 뛰어오르며 외쳤다. 거기엔 칼과 함께 횃불을 든 데네솔의 시종들이 있었으며 계단 제일 위쪽 현관 앞엔 흑색과 은색의 경비대 제복을 입은 베레곤드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시종들이 문으로 다가서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불을 못 붙이게 하려는 거죠. 시종 2명이 이미 그의 칼에 쓰러져 신성한 장소를 피로 얼룩지게 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저주하며 영주에 대한 불복종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덕분에 파라미르가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간달프와 피피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자의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데네솔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빨리 내가 명령한 대로 시행해라. 이 변절자를 죽여라.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만 한단 말이냐. 위쪽에선 베레곤도가 왼손으로 붙잡고 있던 문이 활짝 열리며 그 뒤쪽으로 크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영주가 나타났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 같은 빛이 흘렀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간달프가 계단으로 뛰어오르자 사람들은 그에게 쓰러지듯 비켜나며 눈을 가렸다. 그가 들이닥치는 순간 마치 어두운 곳에 하얀 성강이 밀려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든 것이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손을 들어올리자 데네소로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허공을 날아가 뒤쪽 어둠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데네소르는 놀라 간달프에게 뒷걸음쳤다. 데네소르는 파라미르가 이미 불타고 있다며 횡설수설합니다. 간달프는 급히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직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간달프는 나무 단 위로 뛰어올라 가볍게 파라미르를 들고 내려오죠. 피핀이 밀쳐서 같이 내려왔던 영화와는 다른 부분이죠. 그는 나무 단 위로 뛰어올라 환자를 가볍게 들어올리고는 다시 뛰어내려 그를 안은 채 문으로 갔다. 그 순간 파라미르는 신음소리를 토하며 꿈속에서 아버지를 불렀다. 데네소르는 무아지경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의 눈에선 불꽃이 사라졌다. 그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내 아들을 데려가지 뭐, 그애 날 부르고 있어. 그러자 간달프가 대답했다. 그가 부르지.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에게 올 수 없어.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삶을 되찾아야 하고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할 일은 당신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장으로 곧장 가는 거야. 거기서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도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겠지.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해. 전쟁은 소용없어. 왜 우리가 더 살아가길 바라야만 하는 거지? 왜 우린 나란히 죽음을 향해 나가면 안 되는 거지? 곤돌의 섭정, 당신에겐 당신이 죽을 시간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암흑의 힘에 지배를 받는 이방의 왕들이나 오만과 절망 속에서 자살을 하고 죽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자신의 친족을 살해하는 그런 짓을 하오. 그리고 간달프는 데네소르에게 섭정의 임무를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데네소르가 유능한 섭정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러자 데네소르는 웃으며 손에 무언가를 집어들고 덮개를 벗기는데 바로 팔란티르 신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영화에서는 횃불을 들고 있던 대사가 등장합니다. 오만과 절망이라고. 그대는 백색 탑이 눈멀었다고 생각하는가? 난 그대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아왔어. 이 회색 바보야. 그대의 희망은 단지 무지에서 나온 거지. 가서 열심히 치료해 보시지. 가서 싸우라고. 헛되이. 하루쯤은 평온에서 작은 승리를 거둘 수 있겠지. 그러나 그곳에 쏟아지고 있는 힘에 대항하는 것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어. 이 도시엔 지금 겨우 그의 손에 첫째 손가락이 뻗쳐 있을 뿐이야. 동부 전체가 움직이고 있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희망이던 바람이 그대를 속여 안두인 위로 검은 토스를 띄워보내고 있어. 서부는 끝난 거야.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모두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이지. 그런 충고는 적의 승리를 확실하게 해줄 뿐이오. 간달프가 이렇게 말하자 데네소르는 비웃듯 대답했다. 그리고 데네소르는 완전히 미쳐서 칼을 꺼내 들고 파라미르가 누워있는 침상을 향해 돌진합니다. 베레곤드가 파라미르 앞에서 가로막자 데네소르는 결국 스스로를 화형시킵니다. 그러자 베레곤드가 뛰어들어 파라미르 앞을 가로막았다. 데네소르가 외쳤다. 그래, 그대는 이미 내 아들의 마음 절반을 훔쳤지. 그런데 이제 내 기사들의 마음마저 훔치고 급기야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 기사들을 훔쳐가는구나.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서만은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어. 나의 종말을 조종할 수는 없어. 그는 자신의 시종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리로 와라. 너희들 모두 배신자가 아니라면 이리로 와. 그러자 그들 중 2명이 계단을 달려올라와 그에게 왔다. 그는 한 사람의 손에서 재빨리 횃불을 빼서 들고 다시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간달프가 말릴 겨를도 없이 그는 장장 횃불을 던졌고 그러자 탁탁 소리를 내며 금방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데네소르는 테이블로 뛰어올라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채 발밑에 있던 섭정의 지팡이를 집어들고는 무릎에 대고 부러뜨렸다. 그 초각을 불 속으로 던진 후 그는 몸을 굽혀 가슴 위에 양손으로 팔란티르의 신석을 움켜잡은 채 테이블 위에 몸을 눕혔다. 후에 전해지기로 그 신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만큼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신석에서 다만 불꽃에 타버린 늙은 2손밖에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간달프는 슬픔과 경악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문을 닫았다. 잠시 그는 생각에 잠겨 조용히 문턱에 서 있었다. 바깥의 다른 사람들은 안에서 나오는 불길의 탐욕스러운 소음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데네소르의 커다란 비명이 들렸다. 그 뒤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간달프가 말했다. 이렇게 엑셀리온의 아들 데네소르는 가버렸구나. 막 미나스 트리스를 뛰쳐나갔던 그 결말과는 사뭇 다른 결말이죠. 데네소르는 팔란티르의 신석을 함부로 자주 들여다보았고 자신은 거기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보게 된 암흑의 힘이 그에게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었고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저 어리석어서 곤도르를 멸망으로 몰아간 광인으로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유능한 지휘관으로서 미치기 전까지는 곤도르를 잘 수비했던 데네소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